페이지 몇 쪽이냐면 46쪽이거든요. 제일 먼저 합집합이 나오는데 A 합집합 B는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소의 개수니까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뭐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몇 개인지 썼어요. 그래서 10개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그 B 집합도 다 셌어. 그러면 각 이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A 집합 다 몇 개인지 셨고 B 집합도 몇 개인지 셨어. 그러면 빗금친 부분이 두 번 겹쳐지는 데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는 몇 번 더해진 거냐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빼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합집합은 다 한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교집합을 저쪽으로 보내고 합집합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똑같아요. 합집합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합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두 집합의 원소의 합에다가 교집합을 빼는 거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합집합을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좀 쓸 데가 많죠. 서로 소일 때는 이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책에서 아마 요 식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서로 소는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되게 상식적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야.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이렇게 됨을 증명하래요. 그죠? 아니,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워야 되잖아. 세 집합의 합집합은 좀 더 복잡해져요. 각각의 원소의,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둘 묶은 교집합을 빼준 다음에 합은 먹었어요 또? 또 먹었어요. 자, 세 집합의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준다.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둘 묶은 교집합을 빼주고 나서 세 집합의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얘가? 그럼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그림으로 잠깐 선생님 설명을 드려볼게. A 집합, B 집합, C 집합. 그러면 자, A 집합 더합니다. A 집합을 더하고 그 다음에 B 집합을 더하고 그제? 그 다음에 C 집합을 더할게요. C 집합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죠? 맞아. 그랬더니 잠깐 봐봐. 여기 부분이요. 요 부분 B급이 두 번 있죠. 두 번. 노란색, 흰색. 여기는 흰색, 빨간색. 그죠?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두 번씩 더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걸로 한 번 빼고, 요걸로 한 번 빼고, 요걸로 한 번 뺐더니 요 부분이 몇 번 빼진 거니? 세 번 빼진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뺄 때 없어지고, 요거 뺄 때 없어지고, 요거 뺄 때 없어졌으니까 세 번 뺀 게 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남들 안 하는 짓을 한번 해볼게. 남들 안 하는 짓을 선생님이 해볼 건데 연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저 집합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해 볼게. 선생님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합집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해 볼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보려고 A 합집합 B와 C와 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합으로 볼 생각이야. 괜찮아? 그러면 요거 생각하세요.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을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을 빼자.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을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을 빼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적어볼게. 이런 증명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책에도 없으니까.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을 더한 다음에 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자. 이렇게 됐거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죠? NA, NB, 그 다음에 뭐야? NA 교집합 B 이렇게 됐고 C 원래 있었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잠깐 보니까 요거 분배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요 식만을 잠깐 들여다볼게. 선생님이 A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되겠다. C 교집합 A라 쓸게. 가운데 합집합이고 B 교집합 C. 됐죠? 근데 이것도 잠깐 생각해보면 두 집합의 합집합이잖아. 얘와 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근데 얘가 마이너스 달고 있어서요. 마이너스 쓰고 쓸게. 자, 여 안에서 할게요. 여 안에서. 나중에 튀어나오는 걸로 하고. 자, 얘의 원소의 개수 C 교집합 A 더하기 얘의 원소의 개수 B 교집합 C 빼기 교집합의 교집합. 교집합의 교집합. 잠깐 봐봐. C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랬어. C는 두 번 써 있으니까 별 이유가 없지. C 한 번만 빼자. 이거 없어도 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순서 조금 바꿔서. 자, 그럼 이제 다 써볼게. 자, NA, 그 다음에 NB, NC, NA 교집합 B, 그죠? 요거 먼저 나올게. NB 교집합 C. 요거 나올게. NC 교집합 A. 요거 나올게. 플러스로. 이렇게. 선생님이 분배법칙하고 결합법칙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결합법칙 안 썼지? 분배법칙 이용해가지고, 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이용해서 두 집합에 증명했지? 이해가? 색이 없다 그랬지? 필기 안 해도 되겠지? 그죠?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너무 그냥 당연해요.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 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개수도 마찬가지고. A 차집합 B는 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어요. A 차집합 B 뭐라고 그랬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빼줘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지? 맞아.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A에서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어느 걸 빼냐면 A 집합에서 이 부분을 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딱 뺐다. 또는 A 합집합 B 전체에서 뭘 빼버리냐면 이거 다 해놓고 B를 탁 빼버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죠? 이해가? 그 다음에 B가 A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가 B이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B가 교집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가 B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B가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한 거야. 뭐 그 외에는 뭐.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NA에서 NB가 늘 되는 거 아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집합 B를 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 개념 원리 익히기 56부터 59까지 빨리 풀어보기 시작. 뭐 쌤 헷갈려요. 그럼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답 불러볼게. 56번에 1번 14, 2번 3, 3번 9, 57번에 23, 58번에 1번 12, 2번 5, 그다음에 59번에 1번 12, 2번 19, 3번 24, 4번 7.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갈게. 자, 이제 필수 예제 11번 같이 볼게요. 필수 예제 11번은 전체가 60개라고 그랬거든요. 합집합이 60이 아니고 그냥 전체가 60인 거야. NA 37, MB 40, 오, 예. 얘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대의 여집합이 15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60개였었잖아.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아닌 게 15개니까 그럼 합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45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지? 그럼 45개가 나왔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 A 교집합 B는 아까 합집합하고 식이 똑같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37 더하기 40 빼기 합집합 45를 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몇이 돼? 3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죠?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래? 32.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얘 때문에 그런데요. 얘가 NB에서 그지? 뭘 빼는 거야? A 교집합 B를 빼야 되거든. NB가 40이에요. 교집합 원소가 몇 개야? 32개나 되잖아. 그지? 그럼 32개를 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B차집합 A라고 그랬잖아. 그지? B차집합 A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아, 그러면 B차집합 A는 잘 보세요. 결국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도 될까?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째로 빼도 되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45개라고 그랬고 A 저쪽에서 보니까 37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나와? 8 이렇게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얘가 그러니까 교집합을 빼는 경우하고 합집합에서 반대의 집합을 빼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자, 이제 확인 체크 60, 61, 62 세 문제 풀어보기 시작. 자, 다 불러볼게. 서아야 60번에 25, 61번에 민솔이 11, 62번에 세진이 5 풀었어요? 17이 정답이라면 17. 자, 그러면 60, 61번이요. 괜찮아요? 그럼 67, 2번만 한번 해볼게. 화면 주세요. 62번은 세 집합 ABC에 대하여 교집합,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래.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돼. 요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둘 묶은 교집합을 빼주고 나서요. 세 집합의 교집합을 더해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금방 선생님 보이는데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니까 아 얘가 0이겠구나 라고 하지만 얘도 0이에요. 그죠? A 교집합 C가 없는데 뭐 이게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제 잠깐 보니까 A가 10이고 B가 9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 얘가 10이고 얘가 9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6이거든요. 근데 합집합이 15개래요. 그럼 얘가 19개인데 얘와 얘만 더하면 19개잖아. 근데 15개가 되려니까 몇 개 빼줘야 돼? 4를 빼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언제나 컨디션 관리 좀 잘하자. B와 C와의 교집합은 15개거든요. 근데 얘가 11개래. 역시 몇 개를 빼줘야 돼? 4개를 빼줘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토탈 빼면 8개니까 이거 하나 남죠. 17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개수는 17개. 그래서 이제 12번으로 건너가 볼게. 자, 60명의 학생에게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60명의 학생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이래요. 아, 그러면 영어를 푼 애들을 A라고 할게. 영어 A. 얘가 몇 명이냐면 영어를 푼 학생이 35명이랍니다. 수학은 B라고 해야 되겠네. 수학은 B. 그랬더니 얘가 몇 명이냐고 그랬냐면 28명이래. 28명. 자,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은 5명이 있다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영어도 못 풀고 수학도 못 풀고 걔가 5명이라는 거야. 그치? 둘 다 못 풀었으니까 2고 교집합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 드모르간의 법칙.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반대, 반대, 반대 쓰고 여집합이니까 얘가 된 거죠.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게 5개야. 전체가 60개인데.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55 이렇게. 이해 가세요? 60에서 50 얘 빼면 되잖아. 여집합을. 자, 그래서 이제 A 합집합 B는 55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담겠죠? 자, 1번 봅니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를 이게 A 합집합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5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은 A 교집합 B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아까 선생님 A 교집합 B 어떻게 구하는 거더라?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35 플러스 28. 합집합 빼라고 그랬으니까 55 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럼 얘 합하면 몇이에요? 6, 50 빼고 5를 또 빼. 8이네. 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영어 문제만 푼애를 구하래요. 영어 문제만 푸나. 온리 영어만 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과목밖에 안 봤으니까 비차집합 A를 풀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전체 합집합이 몇 개냐면 55잖아요. 비차집합 A니까 A의 개수를 빼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B만 푼 애들은 20명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택한 건 원준이 오늘 완전 병든다기네요.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래서 잠깐만요. 비차집합 A가 얘가 아니야? 영어 문제만 푸네. 미안합니다. 반대로 구했네요. 지금 수학 문제만 푸네로 구했어요. 영어 문제는 A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되는데 미안, sorry but I'm happy. 55. B를 빼는 거죠. 28개. 28개를 빼니까 27개 남겠네. 그래서 답은 27이군요. 이 문제 정답은. 괜찮아. 자, 63, 64 해보기. 자, 63번엔 28 나오고 64번에 10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주고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학생 80명이 방과후 수업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비슷한 얘기인데 80명은 절대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전체 집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리고 중국어를 A라고 하고 일본어를 B라고 하고 두 과목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하였다? 그러면 80명이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겠네. 그치?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어를 신청한 학생이 몇이래? 52. 일본어를 신청한 학생이 45. 그러면 일본어만 신청한 애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비차집합 A를 얘기하는 거구나. 고생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집합, 즉 합집합 80에서 중국어 신청한 애 빼버리면 되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일본어만 신청한 애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래서 몇 명이 나올까? 28명 이렇게 나온 거죠. 공식을 잘 택해 주셔야 돼. 차집합이 비차집합 A 그러면 M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로 대부분 구하거든. 그럼 이제 저 합집합 갖고 또 교집합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합집합에서 뭘 빼도 돼? A를 빼도 되지. 그죠? 그럼 MB-A가 되니까. 다시 봐봐. 여기 안 봐. 야! 그러면 비차집합 비차집합 A가 여기잖아. 전체에서 A 빼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 가요? 네. 자, 64번이요. 어느 학급의 40명을 대상으로 AB 두 포털 사이트에서 이메일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A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을 이용한 학생이 25명. 그러면 A는 25명이라고 하면 되겠고, B는 지금 20명이 이용한대요. 자, 두 사이트 중에서 어느 한 곳의 이메일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이래. 이 얘기는 얘도 이용하지 않고 동시에 얘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5명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아까부터 했잖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얘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명이라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40명 중에 5명은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35명이 되는 거지. 초안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두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 뭘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 가세요? 그럼 교집합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죠? 합집합의 공식하고 똑같다고. NA 25, MB 20, 합집합은 35, 10. 이해가?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발전 문제를 같이 볼게요. 발전 문제 13번 줄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전체 원소는 30개래요. 30개. NA 22, MB 17개. 그렇구나.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라. 아까 쌤이 왜 일부러 그렇게 알려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A 교집합 B가 뭐였냐면 같이 볼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합집합 B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NA하고 NB는 결정이 됐나 봐. 얘 20이고 17이래. 그지? 그럼 선생님 생각에 얘하고 얘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22, 17 이렇게 나왔대. 그럼 선생님 생각에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깜짝이야. 민망하게 어디를 치는 거야? 응? 최대가 되고 싶대.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합집합이 최소일 때겠죠? 합집합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뺄값이 적은 거지. 22, 17 합하면 선생님 모르게 39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때? 아, 작은 값을 뺄 때. 그지?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이거 더하면 역시 39인데 여기가 큰 값이 될 때 이런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가 30이니까 제일 많을 때는 몇일까? 30이겠지. A하고 B 더하면 30이 넘잖아. 그러니까 합집합해서 3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30일 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응?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일까? 그러면 합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그렇지.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오, 대박이야. 속, 즉, A집합 안에 B집합 들어가 있는 거. 그럼 A집합이 22개인데 B집합이 17개잖아. 그러니까 17개가 교집합이 되는 경우야. 여기가 이렇게. 얘가 제일 적으면 제일 커지는 거고, 얘가 제일 커지면 제일 작아지는 거지. 그치? 얘가, 그러니까 끝났잖아. 최대는 몇이에요? 22. 최소는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집합은 9부터 22 사이에 있는 거지. 잠깐만요. 뭐 계산 잘못했나요? 22요. 네? 17. 12가 되는구나, 12. 20, 뭐예요? 합집합이어서 17N이라고. 합집합이어서요. 요거 내가 잘못 썼구나. 30이죠, 30. 잠깐만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MB가 17이고, 22고, 더하면 39 맞고, 잠깐만요.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합집합의 최대가 22죠, 22. 잘못 썼구나. 그죠? 합집합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22. 22니까 17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최대는 30. 맞아요, 이거는. 26. 그죠? 최대 최소의 합은 26.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얘도. 갑자기 하다가 이 바보짓을 했네요. 65, 66번 풀어보기 시작. 65, 66. 65번 같이 한번 볼게.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하다가 약간 틀어져가지고 NA, NB가 26인데 교집합이 7개래. 그지? 그러니까 7개는 넘어가. 그건 우리가 이제 몰랐는데 알려준 거야, 여기서. 그럼 교집합이 7개보다는 크거나 같을 텐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 교집합이 제일 많으면 몇 개까지가 될 수 있을까? A가 15개 있으니까 15개까지 될 수 있지. 더 많아질 수는 없어. 그럼 교집합은 15개 이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A 합집합 B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 합집합 B는 NA, NB 빼기 NA 교집합 B니까 그럼 얘하고 얘 더한 거는 15, 26이잖아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최소면 되잖아. 최소. 그 다음에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몇이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교집합이. 교집합 최대 15개잖아. 그래서 이제 얘 계산하고 나면 10, 여기다 7 빼면 8, 34가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15, 15 빼니까 2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합집합의 최대는 34, 최소는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하래요. 50, 60이 정답이겠네. 그치? 이해 가세요? 예. 66번도 또 한번 가볼게. 어느 학급의 40명의 학생 중에서 설악산에 가본 애는 25. 설악산에 가본 애가
25명. A라고 할게요. 지리산에 가본 애가 18명이래요. 지리산.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 이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이제 학급에 근데 뭐 적어도 한 곳은 갔다 그런 얘기는 없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40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볼 때 합집합이 제일 많을 때가 몇이냐면 40이 될 거야. 그치? 제일 적을 때는 18명이 다 이 안에 있는 경우 25명. 합집합이 제일 많을 때는 40, 제일 적을 때는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는 25 플러스 18 빼기 합집합의 최대 몇이라고? 합집합의 최대. 자, 잠깐만. 요거 최소 구할 거야. 최소 40. 그 다음에 25 플러스 18 합집합의 최소. 합집합의 최소. 몇이, 아니, 합집합의 최소? 몇이야? 55. 그러니까 합집합의 최대가 될 때 교집합은 최소가 되고, 그지? 합집합이 최소가 되면 교집합은 최대가 되겠지. 그지? 시소탁이라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43 나오겠네? 그지? 교집합 3개 나오고 얘가 18개 나오고. 그죠? 최대 최소의 합이니까 21 이렇게 나온 거지.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하고 다음 내용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 명제 들어갈까 그래요. 명제. 응? 응. 잠깐만. 연습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 오늘 할게요. 수업 시간에 3교시 때 할게요. 연습 문제. 그리고 RPM은 그때 개별 질문 받고 채점하게 한 다음에 질문 받고 RPM으로 숙제 드릴 때.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진행할게요. 명제와 조건이죠. 그래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 한다. 그러니까 명제의 정의예요. 참 또는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뭐 됐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거짓이면 명제가 아닌 줄 아는데 거짓인지 알 수 있으면 명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자다. 명제예요. 무슨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얘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명제가 아닌데, 자 그래서 넘어가. 여기 북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그럼 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통과. 자, 명제를 부정하자라고 하는 거 표기 방법 아실 거예요. P가 아니다. 명제 P에 대해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표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으면 되지. not P. 영어로 not. P가 참이면 not P는 뭐가 돼? 거짓이지. 상대적으로 반대니까. 그 다음에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된다. 그 다음에 not P의 부정은 P다. not P 그러면 두 번 부정하니까 P가 되는 거겠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하고 좀 다른데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에 따라서 만약 이런 거지. x제곱은 4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조건이에요. 그럼 x제곱은 4다 그러면 애들은 계산을 해. x는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가 들어가면 참이 되기도 하고 다른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x값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뭐라고 그래? 조건이라고 한다고. 읽어보자.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 값에 따라서 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명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통과. 넘어갈게. 진리 집합은 지금 조건을 배웠잖아. 그럼 선생님 생각에 x제곱이 4가 되는 요 조건을 px라고 할게. 그랬어. 그지? 응? 그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참이 되게 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2하고 2야.
그래서 얘를 집합 P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rue set이에요. true, true, true set. 그러니까 참이 대기하는 원소로 된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영문을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하니까 진리 집합이라고 한 거야. 진리 집합. true set이에요. true set. 전체 집합 위에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대기하는 모든 원소로 되어 있는 집합을 조건 PX의 진리 집합, 트루셋이라고 하고 집합 P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 이해 가세요?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알겠고, 됐죠? 진리 집합. 통과. 조건의 부정.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명제도 P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조건도 비슷해요. 그래서 not P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명제하고 요거는. 이해가? 통과. 자, 조건 P 또는 Q 그랬는데 P 또는 Q는 진리 집합이 뭐가 될까? 집합 P, 합집합 Q가 되는 거야.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 그러면 AND.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 또는 Q의 부정은 보통 P 또는 Q의 부정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not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집합하듯이 not P 또는은 그리고 그죠?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렇게 써준 겁니다. P 그리고 Q의 부정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not P 그리고 부정 또는 not Q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통과.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왔나 그랬더니 67번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여기는 볼게요. 그냥 다음 명제 중에서 명제인 거 다 고를 해요. 같이 풀어봅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거는 명제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되지 않고, 네, 농구선수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지? 얘는 조건이지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명제가 아니에요. 두 개나 고르라는데 답이 없네. 이건 뭘까? 거짓이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x에다 7을 더했고 마이너스 x에다 2를 더했는데 같아질 수는 죽어도 없지. 그래서 거짓이 명제예요.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건 참인 명제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요. 자, 부정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2 플러스 6은 8보다 큰 게 아니라 적거나 같다.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부정을 말하니까 얘가 옳고 그름을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정해달라는 거야. 17은 소수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 되죠. 뭐. 17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ABCD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공집합은 ABCD에 포함된다고 부정인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69번 가볼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69번. 69, 70, 71번 해봅시다. 해보자, 한번. 자, 69번에 1번인데요. 8의 약수. 1, 2, 4, 8이죠? 그 다음에 x-5x-6. 그러면 이때 자연수를 원소라는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때 조심하셔야 돼. 얘가 인수분해하니까 x-6, 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과 6 하면 틀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전체 집합 6가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자연수인데?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6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틀린다니까. 다음 화면 70번이요. 7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7 또는 x는 마이너스 7 또는 5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적거나 같다 또는 x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3번은 마이너스 2보다 큰 x가 3보다 적거나 같다. 같다 안 붙이면 틀려. 그 다음에 71번에 1번 2번은 1, 3, 4, 5 집합기호 써야 됩니다. 중괄호. 3번에 1, 2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중괄호 안 써주면 틀려.
그 다음에 4번에 Q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죠. 3, 4, 5. 본소는 3, 4, 5. 집합기호 꼭 쓰는 거. 자,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 다음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래요. 그죠? 소수는 홀수이다. 2라고 하는 짝수인 소수도 있거든요. 얘는 거짓인 명제죠. 홀스. 그죠? 얘가 거짓입니다. 삼각형, 그러니까 명제기도 하다는 얘기야. 명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하면 180도이다.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얘는 조건이죠. 어떤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명제는 아니구나가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6의 양의 배수는 3의 배수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인 명제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자, 72, 73, 74 있는데, 참. 통과! 필수예제 2번으로 쳐들어갈래. 필수예제 2번으로 쳐들어갈게. 풀어볼까요? 그래, 알았다. 미안. 확인 체크 72, 73, 74 해보기. 72번의 답 1번 참인명제, 2번 명제가 아니다. 3번 참인명제, 4번 거짓인명제. 73번에 단 보기 중에서 참인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라. 기억, 니은, 리을. 74번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수학화를 겨울방학 때 안 했던 사람. 지훈 안 했었어요? 원준이도? 다 안 했어요? 지훈도 하나도 안 했었어요? 좀 했어요? 조금 했어요? 자, 볼게. 왜, 세진이, 우리 했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안 한 거라 뭐 다름이 없네. 필수예제 2번 같이 갈게요. 필수예제 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다 한 것 같은데요. P는 1부터 4까지고 Q는 3보다 5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납비하래, 납비. 납비하면 이걸 잠깐 봐봐. P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1보다 큰데 4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길게 써보라고 그러거든, 애들한테. 길게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X는 1보다 크다, 2고. X는 4보다 적거나 같다, 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부정하면요. X는 1보다 적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지? 이게 부정이야. 그러니까 얘가 납피가 되는 거지. 납피. 그러니까 P를 이렇게 써있으면 좀 길게 쓸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럼 납필은 이걸로 해서 끝난 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를 보니까 다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납필 또는 Q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얘는 이제 요 문제는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지. 진리집합을 구하라니까. X바, X는 1보다 적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응? 2번은 진리집합이. 그럼 P의 여집합은 선생님 지금 그려보면 P의 여집합이 1보다 적거나 같다. 얘고요.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네요. 얘가 P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Q는 3보다 큰데 3보다 적다 또는 5보다 크다가 되네요. 3보다 적다, 얘 Q거든요. 5보다 크다가 된 거네요. 5보다 크다. 근데 또는 합하는 거잖아. 그지? 합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 X는 3보다 적다 또는 뭐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3보다 적다 또는 4보다 크다가 된 거죠. 3번 볼게. P 그리고 낙Q예요. 낙Q. 낙Q는 지금 요거 구해야 되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Q의 여집합은 바깥범위죠. 그죠? 그럼 여집합은 안쪽 범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보다 적은 게 아니라 Q의 여집합은 뭐가 돼?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다가 아니라 5보다 적다가 돼야 되는 거죠. 적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Q 여집합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P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의 뭘 구하는 거야? 교집합 구하는 거네요. X바 그림 그리지 않을게요.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적거나 같다. 얘가 정답이 되겠다. 그죠?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따져서 보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확인 체크 75, 6, 7 해볼게. 75, 6, 7. 자, 답 확인해 볼게. 75번의 not Q는 1, 4, 5, 6. 1, 4, 5, 6. 그 다음에 2번에 P 또는 Q는 2, 3, 4, 6. 3번에 not P 그리고 Q는 3. 괜찮아요? 그 다음에 76번에 조건제시법으로요. X바 마이너스 1보다 큰 X는 2보다 적다. 마이너스 1보다 큰 X는 2보다 적다. 77번에 1번이요. 자, 질문 몇 번 해드릴까요? 77번 해드려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확인 체크 77번 좀 주실래요? 네. 실수 전체 집합에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P는 3보다 크거나 같고 Q는 마이너스 2보다 적다일 때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다음과 같이 하자. 다음 중 얘의 진리집합을 나타낸 것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적다 그랬는데 크다며 크거나 같으니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X는 3보다 적대요. 그럼 P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반대니까 P의 여집합이 되네.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니까 뭐가 돼야 돼? 교집합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볼 때 P부터 쓸게요.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거 찾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보기 1번이 정답 되겠네. 또 어려웠던 거 있어요? 76번 괜찮고? 응?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 원래는 조건은 명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을 연결해서 가정과 결론으로 문장을 만들면 명제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 만약 이런 거 있잖아.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명제가 되는 거죠. 얘를 가정으로 놓고 얘를 결론이 되기 때문에 명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명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얘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가 1이 있고요. 얘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x가 1이면 x제곱이 1이지 이렇게 판단해서 참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참걸짓을 판단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게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야. 근데 얘가 여태 포함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해보면요. 여기가 x제곱이 1이거든요. 그럼 x가 1이다. 이렇게. 그럼 x제곱이 1이면 x가 1일 때 1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를 참이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꼭 제곱해서 1이 된다고 x가 꼭 1이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포함관계로 보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 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가? 다음 국기 문제. 명제 P이면 Q,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고 요 앞에 걸 가정, 뒤에 걸 결론이라 한다. 그러면 아까 조건이었던 두 개를 연결해서 뭐가 됐어? 명제가 된 거지. 그치?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명제 P이면 Q의 참과 거짓. 자, P가 Q에 포함되면 얘는 참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야.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포함관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합니다.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참이 되기 위해서는 P가 Q에 어떻게 돼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책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12의 양의 약수면 맨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은 더 이상 안 만들었는데 12의 양의 약수이면 써볼게. 12의 양의 약수이면 얘는 6의 약수이다. 6의 양의 약수래. 6의 양의 약수이다. 그럼 10의 양의 약수가 뭐뭐 있나 했더니 1, 2, 3, 4, 6, 12. 여기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거짓. 이렇게 된다. 6의 양의 약수가 1, 2, 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이해가? 자, 필수에서 3번으로 가보면요. 다음 명제의 참고짓을 판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이니까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번은 x가 3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어떻게 돼? 서정아 어디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쳐다봐요? 응? 자, x가 왜? 깜짝 놀랐네. 아니 지민이가 예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아니 이런 표정, 이런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생님 얼굴로 지민이를 표정을 지을 수 없잖아, 그지?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자, 그냥 해본 소리. 죄송합니다. x가 3의 양의 배수래요, 양의 배수. 왜? 선생님 짓궂다고? 안 들렸어요. 선정이는 이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 안 들려. 선생님 동생이 나만 보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기가 골프 먼저 배웠다고. 이건 이렇게 치고 막. 이 새끼 듣기 싫어. 근데 선생님 그래서 안 들린다, 듣고 싶지 않다. 막 그래. 근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무슨 로맨스 뭐 어떻게 나오는 드라마인데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PD가 듣기 싫어, 모르겠다, 뭐 충고 듣고 싶지 않다 막 이러거든. 그래서 걔가 선생님 동생이 그걸 유튜브에서 보고 형이 생각났다는 거야. 자, 아니 왜 가만히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 동생한테 배우기 싫거든요. 체면이 있지, 그지? 아직 하지 마자 막 그러거든. 선생님 동생은요 좀 둘째인데 막내 같은 짓을 해. 좀 아들들이 지금 무슨 뭐 대학생이고 막 이러거든. 근데 내가 전화하잖아. 막 형아 막 이래.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사촌 형들하고 뭐 이렇게 모임이 카톡방이 있어. 거기서 그 선생님 저기 사촌 누나가 뭐 성호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누낭 그러는 거야. 뭐 보면 패고 싶어. 어렸을 때 그래서 저기 별명이 피렘이에요. 피렘이 있잖아, 물고기 요만한 거. 어렸을 때도 삐쩍거려가지고 맨날 그 깍쟁이 짓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주잖아 엄마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먹는 타입이고 그 새끼는 핥아먹는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금방 다 먹지 그러면 먹고 싶지 아이 웃긴 놈이야. 자, 근데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지금 알고 싶지 않다. 그죠? 봅시다. x가 3의 양의 배수래요. 3의 양의 배수니까 이쪽은 3, 6, 9, 따다당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6의 양의 배수래요. 그럼 6, 12, 따다당 하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거짓이에요. 거짓. 이해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요건 우리가 x 마이너스 x 얘는 진리집합이 1과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가 0보다 크고 x는 4보다 적다가 되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거 맞죠? 1과 2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 얘는 참 그랬네요. 3번 되면 좀 헷갈려 하던데 x와 y가 무리수면 더하면 무리수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루트 2, 루트 3, 예, 무리수 이런다고. 근데 x가 2 플러스 루트 3인데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둘 다 무리수이긴 한데 더했더니 뭐가 돼? 안 되잖아. 유리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리수라고 하는 거 거짓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뭐 요런 명제는 가끔 발레를 들어가지고 참거짓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발레를 들으려면 조금 더 많이 문제를 봐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좀 가능해지죠. 발레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필수에 이제 4번으로 쳐들어갈게. 나는 생전 태어나서, 선생님은 아빠라는 단어를, 아빠 이래본 적이 없어. 나 어렸을 때 선생님 장남이니까 난 아버지 이랬지. 이 새끼는 막 아빠! 이지라고, 그죠? 요즘은 다 아빠 그러잖아. 근데 우리 때는 아버지는 좀
무서운 분 같이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그러고 그랬었는데 걔는 뭐 아빠 그러고 뭐 엄마 막 나는 선생님은 좀 어리광을 못 부리고 좀 컸던 것 같고 선생님 동생은 뭐 거의 뭐 어리광의 뭐 거의 초특급 초첨단 막 뭐,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이 처먹어도 자 필수의 4번 봅시다. 한 번은 형 바바리 입고 방구 껴봤어? 그래 남자들 코트 이렇게 긴 거 있잖아 롱코트 그거 끼고 방구 끼니까 방구가 어디로 나가요? 계속 올라오더래 전철에 탔는데 또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지 왜? 해보려고. 해보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한 번은 그때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여동생이 이제 방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바지를 빤스까지 다 엉덩이를 훅 가더니 여동생이 있는데 훅 가더니 형 우리 주산놀이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좀 이상하지?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어. 자, 이제 막. 우리 형제들은 좀 그랬어요. 둘이 이제 같은 방에서, 요즘은 각자 다 방이 하나씩 있잖아. 그때는 이제 동생하고 나랑 같은 방을 썼는데, 우리 방은 진짜 추웠어. 막 진짜 막 단독주택인데, 얼마나 추운지. 아니, 집안에 있는데, 겨울에, 하면 막 입김이 나. 그래서 얼마나 추워. 그래서 잘 때도 막 파카를 입고 잤다니까. 파카를 입고 잤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상대방 코에다 대고, 입냄새 죽여주잖아. 와. 자, 이제 그만할게. 아무튼 서정이가 너무 밝게 웃어주니까 계속 나오네. 이게 리액션이 없으면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 자, 필수예제 4번 같이 가볼게. 오늘 필수예제 4번까지 하고 끝날 것 같아서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런데 얘가 거짓이래요. 그러면 얘기는 무슨 소리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여달라는 거지, 그치? P의 여집합이 이쪽이거든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어느 걸까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는 거 6하고 10이지, 그치? P의 여집합은 이거 빼고 나머지 다잖아. 지금 여기 선생님 색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되는 거죠. P의 여집합이. 요거는 이제 Q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6하고 10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6하고 10이 바로 발레가 되는 거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자, 마지막 7, 8, 7, 9. 여기까지 한번 끝내봅시다. 시작. 다 했나요? 봅시다. 답이 78번에 1번이요. 거짓. 그죠? 2번은 거짓. 3번은 79번은 32가 나오면 맞대요. 32. 괜찮아요? 자, 오늘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념원리 RPM. RPM 지난 시간에 12페이지까지 해오라고 그랬고, 맞죠? 여기가 앞부분 좀 쉬워서,
뒤에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요번에 토요일 날이 조금 어려운 거 많이 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페이지 17페이지까지 완료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17까지. 두 가지 숙제 있죠? 연수문제 심화, 페이지 17까지. 역시 여기도 실력업이 있어서 좀 까다롭습니다. 공부해가지고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